안녕하십니까? 서남여행원 대표 박혜성입니다. 여러분 치매 예방하고 싶죠?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게 뇌졸중을 예방해야 합니다. 치매가 발생하는 원인 중 두 번째, 첫 번째가 알츠하이머고 두 번째가 이제 뇌졸중인데, 뇌졸중 후유증으로 이제 치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은 암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사망 원인 중에 2등이에요. 굉장히 흔한 질환이죠. 그래서 뇌졸중에 안 걸려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빨리 안 죽을 수도 있겠죠. 굉장히 뇌졸중은 중요한데, 그래서 뇌졸중이 일단 생기면 최소한 사망이고, 살아남는다고 해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방이겠죠. 뇌졸중의 원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뇌경색, 하나는 뇌출혈이에요. 뇌경색은 피가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뇌 조직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어떤 이유로 막혀서 뇌경색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뇌경색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뇌출혈이에요. 뇌경색은 이제 그 심근경색이나 그 다음에 간경화처럼 굳어지는 걸 말하죠. 근데 허혈성, 피가 안 가서 이제 손상이 되는 걸 말해요. 주로 동맥경화증이나 세균성 심내막염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생기는데, 이 동맥경화증은 혈관이 이렇게 딱딱해지고 그 플렉스블하지 않고 딱딱해져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 동맥의 뇌벽에 기름 덩어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서 막 피를 타고 돌다가 뇌에 좁은 혈관이 있어요. 거기에 딱 걸려서 막히면 그 뒤에 있는 혈관에 피가 안 가는 거죠. 뭐 이제 세균성 심내막염, 심막염 같은 게 있는데, 심장 질환이 있으면서 심장의 내벽이 헐어요. 그럼 여기서 또 떨어져 나가는 조그만 조각들이 막 피를 타고 가다가 뇌로 올라가서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 박동이 멈추면 뇌 혈액 공급이 중단이 되겠죠. 그러면 심장 소생술을 해갖고 회복을 하더라도 한 4분에서 6분 정도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 신경세포들은 손상을 입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죽은 신경세포는 절대로 재생되지 않아요. 그래서 치매가 걸리거나 사망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뇌출혈인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뇌출혈이 생겨요. 특히 고혈압이 있는데, 고혈압을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가장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사람들이 이제 혈압을 처음에 발견하면 140, 150, 160, 170, 180 이때 발견되거든요. 본인이 절대 혈압이 아니라 그래요. 자기 혈압이 걸릴 리가 없다고, 혈압기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혈압약을 안 먹고 몇 달 버티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치료 안 된 혈압이 뇌출혈의 원인이어서 쳐다가 사망하거나 뇌출혈 때문에 식물인간이 되거나 아니면 반신불수가 되거나 이러죠. 그래서 혈압이 높을 때, 이런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작은 동맥혈관이 있는데, 이 벽이 변성을 일으켜요. 이제 탄력성을 잃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흥분하면, 갑자기 화가 날 일 있거나 막 흥분할 일이 생기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고 약해진 혈관 부위가 높은 혈압을 이기지 못하면서 툭 터지는 게 뇌출혈이에요. 그러니까 동맥경화가 있으면서 혈압이 있는데 화가 날 일이 상황이 있다. 그럼 텔레비 보면 이렇게 뒷골 접으면서 쓰러졌고 식물인간 돼갖고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산소호흡기 끼고 있죠. 이게 다 뇌출혈인 거죠. 그 이유는, 뇌는 우리 이렇게 뇌를 싸고 있는 뼈가 두개골이잖아요. 이게 단단해요. 단단하기 때문에 이 공간이 딱 정해져 있죠. 그런데 출혈이 생겼어요. 출혈이 생기면서 굳으면 혈종이 생기잖아요. 이게 있으면 뇌 조직이 밀려요. 그럼 누르게 되죠. 이렇게 눌린 뇌 조직은 신경세포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죽어버려요. 두부 생각하시면 돼요. 두부를 갖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꾹 눌러보세요. 다시 두부 안 튀어나오거든요. 뇌 조직이 딱 그래요. 두부 같은 뇌 조직에 피떡이 갖고 만약에 조갯돌 같은 것이 이렇게 딱 박혔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피떡이 조갯돌처럼 그 두부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 부위에 있는 뇌 조직은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것과 관계된 기관 어떤 기능들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 오른쪽에 뇌출혈이 있다 그러면 왼쪽이 하반신 마비가 오거나 뭐 반신불수가 되는 거죠. 내가 뇌졸중에 위험이 있을까? 예를 들어 혈압이 있고, 지금 이제 담배를 피우고, 당뇨병이 있고, 부정맥이 있다. 그리고 심장 판막증이나 협심증, 심근경색이 있다. 동맥경화증이 있다. 이럴 경우는 뇌졸중 굉장히 위험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있는 사람이 담배도 피고, 당뇨도 있고, 심장병도 있고, 과음한데 이런 걸 여러 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뇌졸중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고, 혈압일 경우는 뇌졸중 발생 위험이 5배, 담배를 피면 3배거든요. 근데 담배를 피는 사람이 혈압이 있다면 20배예요.
그러니까 담배 끊으셔야겠죠. 다행스러운 것은 이 뇌혈관이 점점 막혀요. 갑자기 막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할 기회가 많아요. 이런 게 있는데도 뇌졸중 걱정 않고 담배를 안 끊는다. 그러면 본인은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이나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저한테 가끔 어떤 분들이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증상을 얘기하는데 가끔 그게 뇌졸중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종합병원 가서 응급실 가서 뇌 MRI나 뭐 CT 찍어보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뇌졸중이에요. 이런 경우거든요. 예고 증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전화해서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거나 저리거나 감각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나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어버버버하게 얘기를 하거나 말을 했는데 발음이 굉장히 어두네요. 그리고 한쪽 감각이 이상하다고 하거나 멀미하는 것처럼 심하게 어지럽다고 하거나 걸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휘청거리면서 걸어요. 그리고 한쪽 눈이 갑자기 흐리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거나 두 개로 보이거나 심한 두통이 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큰 병원에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특히 이 말을 어눌하다고 얘기하는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뇌졸중 많은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 얼른 가셔야 돼요. 약국을 가거나 한방 가지 마시고 종합병원 응급실 가서 뇌 MRI 찍어봐야 됩니다. 얼른 가야 되는 이유가 뇌졸중에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갑자기 생겨서 즉시 병원으로 가야지 이 증상들이 어쩔 때는 몇 분 아니면 몇 시간 안에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재발할 위험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그때 병원을 찾으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발병 후 치료할 때까지 시간이 이걸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거든요. 뇌혈관이 막혔는데 3시간 이내에 바로 혈전 용해제를 쓴다. 그리고 막힌 혈관을 뚫었거나 3시간이 지났지만 다른 약물을 사용해서 뇌경색이 진행되는 것을 막으면 예후가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반신불수가 오거나 여러 가지 생겨요. 그래서 뇌출혈의 경우 이제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MRI 찍었는데 뇌출혈이 있어요. 그러면 출혈 부위라든가 출혈의 원인, 출혈량에 따라서 내과 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수술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뇌졸중은 재발이 많아요.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재발을 굉장히 하기 때문에 2차적인 예방이 중요하고 또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아야지 재발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전화했던 분들 얘기인데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것 같아서 약국에 갔더니 약국에서 청심환을 먹으라고 했는데 먹어도 됐냐고 전화했더라고요. 빨리 종합병원 응급실 가라고 했더니 뇌졸중이었어요. 제가 아시는 굉장히 가까우신 분인데 식당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날 단체 손님이 있어서 부인이 먼저 이제 식당 가서 준비하려고 식당 문을 열려고 하는데 1시간 후에 남편이 가봤더니 부인이 식당 앞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더래요. 물어봤더니 갑자기 손발에 힘이 빠지면서 문을 들 수가 없어서 앉아있다고. 그래서 이제 택시를 불렀대요. 택시 타고 한방병원 갔어요. 한방병원에서 한 2, 3일 정도 치료했는데 결국 풍 와갖고 지금 국립재활원에 있거든요. 이 골든타임을 한방에 안 가고 신경과로 갔으면 그때 당시 혈관 용해를 했으면 혈관 용해제를 썼으면 치료가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이미 반신불수하고 재활치료하는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고 아직도 다 안 돌아왔거든요. 골든타임 굉장히 중요하니까 약국 가거나 한방병원 갈 게 아니라 반드시 종합병원 응급실 가거나 아니면 신경과를 가야 돼요. 이 골든타임 놓치면 끝이에요. 끝. 골든타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종합병원 응급실 가서 CT나 MRI 찍으셔야 되고요. 골든타임 안에 조치를 취하면 후유증 없이 치료할 수 있는데 골든타임 놓치면 후유증이 생깁니다.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나 고지혈증이나 무슨 질환이 있을 때 이제 아스피린을 많이 드시는데 아스피린이 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묻는 분들이 많거든요. 심장에 동맥이 막혀서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거나 일시적으로 뇌 허혈증, 심근경색, 협심증, 동맥경화가 증명된 환자들한테는 예방 효과를 확실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피린을 계속 복용하면 소화관 출혈이 생기거나 위궤양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드물게 뇌졸중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국 그 식품의약국에서는 아스피린을 하루에 162mg 정도 꾸준히 복용하면 예방 효과가 있다고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을 경우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목적으로 소량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뇌경색 확률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의논하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신경과 전문인데요.
신경과에서 뇌졸중 예방 수칙 10개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자신의 혈압을 알고 혈압 재야 되죠. 적정한 수준 내 혈압을 유지해라. 그 다음에 혈당 관리하고 고지혈증 치료하고 흡연 환자들은 무조건 담배를 끊어라. 그 다음 적정 체중을 유지해라. 하루 30분 이상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한다. 너무 심한 운동 아니에요. 술은 남자는 하루에 2잔, 여자는 하루에 1잔 이하로 마셔라. 소금 섭취를 좀 줄이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라. 부정맥이나 심장질환이 있을 경우 반드시 치료를 해라. 뇌졸중 증상을 숙지하고 증상이 생기면 즉시 신경과 병원이나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라. 이것이 신경과 의사가 말하는 뇌졸중 예방 수칙 10개명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 수칙 3가지를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발표를 했는데, 뇌졸중의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위험 요인을 줄이는 거예요. 특히 담배 끊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 조심해야 되고, 혈압이 140에서 90 이상인 경우 조심해야 되겠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경우, 당뇨병이 있는 경우, 심장병이 있는 경우 뇌졸중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뇌졸중의 증상 숙지했다가 바로 병원 찾아가는 거 해야겠죠. 생활수칙 3가지 중에 되도록 싱겁게 먹는 게 좋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김치, 된장, 간장, 라면인데 하루 먹는 소금의 한 반 정도를 이렇게 섭취한다 그래요. 근데 대한 뇌졸중 학회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소금 섭취량이 15에서 20g인데 보통 세계보건기구가 말한 것에 3배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굉장히 짜게 먹는 나라죠. 특히 국물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을 적게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되도록 싱겁게 드세요. 칼륨이 많이 든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는 게 좋은데, 이 칼륨은 혈관 조직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확장시키는 물질 분비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뇌졸중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로크가 이제 뇌졸중이라는 말인데, 스트로크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칼륨을 많이 섭취한 50대 이상 폐경 여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도가 낮았다 그래요. 칼륨은 채소나 과일에 많아요. 특히 고구마, 바나나, 그 다음에 우유, 콩, 토마토, 오렌지 등에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칼륨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신장이 많이 드신 분들은 칼륨을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그 과일이나 채소니까 다 삶아서 칼륨 빼고 드셔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칼륨을 줄여야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지방이잖아요. 지방이 있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뇌에 있는 혈관을 막는 것이 뇌졸중이고, 심장에 있는 혈관을 막는 것이 심근경색이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한데, 근데 콜레스테롤은 세포하고 세포막의 재료가 돼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긴 하거든요. 콜레스테롤이 너무 적으면 또 뇌출혈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은 적당히,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그래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은 토탈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이 200mg/dL 미만이고, HDL, 고밀도 지질 단백이 60 이상, 그 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질 LDL은 130 미만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HDL은 간으로 보내서 동맥경화를 막는 역할을 하거든요. LDL은 또 동맥경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HDL은 높이고 LDL은 낮추는 식단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잣,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포도씨유,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 등푸른 생선, 그거를 먹으면 HDL이 높아집니다. 오늘은 뇌졸중을 예방해서 치매를 예방하자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